네, 여러분의 바로 성공투자 파트너, 급등주 발굴의 기제 주식성부터 사이트 팍슨의 송범선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거, 현재 상황, 미래산업을 또 말씀드릴 텐데요.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오늘은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산업혁명을 다들 들어보셨죠? 산업혁명. 이 사람이 또 무슨 얘기를 하려나? 산업혁명은 옛날에 우리 교과서에서 많이 알고 있던 그 내용이 맞아요. 산업혁명. 바로 그 기계가 일을 하게 해주는. 그 전까지는 간의 수공업이었죠. 수공업으로 손으로 만들던 그 어, 상황이었는데 산업혁명을 통해서 기계가 이제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 생산화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바로 1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래서 기계가 사람이 만드는 것을 대체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럼 2차 산업혁명은 뭔가요? 2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은 아까 1차 산업혁명이 이제 기계가 사람이 만드는 걸 대신하게 되는데 2차 산업혁명은 양산화. 우리가 그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 있죠. 많이 만들어내는 것을 양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 공단이 들어서고 공장이 대형으로 줄지어서 들어서는 뭐 그런 상황들이 2차 산업혁명이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생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뭡니까? 굉장히 좀 고성능으로 변했어요. 3차. 3차는 바로 컴퓨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냥 단순한 기계였는데 그것도 기계를 또 사람이 돌렸어야 됐죠. 근데 이제 뭔가 전산 입력에 따라서 컴퓨터화로 되고 또 인터넷이 들어와서 인터넷으로 바로 여러 가지 뭐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게 3차 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4차 산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아까는 인터넷까지 나왔죠. 컴퓨터랑 인터넷까지 나왔는데 이제는 사물 인터넷이에요. 사물 인터넷. 모든 사물들의 인터넷이 있고 또 인공지능이 들어서서 예전에는 3차 산업혁명에서 컴퓨터 산업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컴퓨터에서 더 나아가서 컴퓨터 자체가 지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컴퓨터로 이제 전산 입력을 해서 기계를 편리하게 다루는 게 3차 산업혁명이었는데 이제는 어쨌든 컴퓨터는 인간이 이게 찍어야 되잖아요. 지금도 컴퓨터에 찍어서 우리가 컴퓨터를 하고 뭐 HTS로 주식 거래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컴퓨터로 더 이상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고도 어떻게 됩니까? 이 키보드를 클릭하지 않고도 바로 알아서 인공지능이 알아서 작동을 해서 기계를 돌리는 것이 바로 4차 산업이다. 이것과 관련된 것이 바로 로봇 관련주 그리고 또 인공지능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저기 아까 사물 인터넷 모든 사물들에 다 인터넷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냉장고에도 있고 이런 거는 오래됐어요. 냉장고에 인터넷 있는 거 뭐든지 다 있죠. 침대에도 있고 책상에도 인터넷이 있고 자동차에도 인터넷이 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 인터넷이 있고 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도 가능한 것이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자세하게 심층 분석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미래에서 즐기게 될 일상의 모습이 어떨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한 10년 뒤, 30년 뒤 한번 생각해 보면은 많이 바뀌어 있겠죠. 우리가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는지 잘 몰랐겠죠? 스마트폰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20년 전까지는. 그쵸? 30년 전에는 핸드폰을 대중화될 것을 상상을 못했어요. 40년 전에는 컴퓨터가 이렇게 대중화될 것을 상상을 못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가 계속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점이고, 집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집에 갈 필요 없이 스마트폰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켜면 됩니다. 그래서 CCTV에 비치는 나의 뭐 결혼을 하신 분들은 아이가 있다. 아이가 아직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폰으로 아이를 깨우고 등교 준비를 시키는 것이고요. 또 스마트폰으로 냉장고 안을 점검한 뒤에 야채와 우유를 배달시키면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사물 인터넷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부는 이미 실현돼서 미래라고 말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대중화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은 이미 쓸 수 있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대중화가 된다라는 점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점입니다. 자, 이런 모든 현상을 일컬어서 최근 4차 산업혁명이다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또 로봇 기술, 또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입니다. 더 이상 컴퓨터에 내가 마우스라든지 키보드로 자판을 찍어 넣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인공지능이 알아서 해준다. 로봇 같은 애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편리한 시대가 되었다. 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뭘까요? 자, 우리 정부 역시, 우리 대한민국 역시 현재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12월 27일, 예전에 정부가 이제 제8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이런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도 마련했고요. 또 유료 방송 발전 방안 등의 이런 정보통신 주요 정책 7건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주요 정책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그리고 유료 방송 발전 방안 도 있고요. 또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3G에서 더 진화된 4G죠. 4G에서 5G까지 바로 이동통신산업 발전 전략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엄청 빨라져요. 그리고 3D 프린팅 산업 진흥 기본 기획. 이 3D 프린트가 상당히 또 미래 산업이죠. 여러분들 3D 프린트로 집도 만들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컴퓨터도 만들 수 있고 핸드폰도 만들 수 있어요.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붙여 넣는 게 바로 3D 프린터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조선해양 융합 활성화 계획. 이제는 배도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인공지능이 몰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이 배를 보는 것보다도 인공지능이 더 잘 볼 수도 있다. 또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비행기는 이미 자동 주행이 가능한 그런 자동 비행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 있죠. 그래서 기장이라던가 부기장이 이제 자동 모드로 바꿔놓은 다음에 수동 모드로 바꾸고 이런 시스템이 이미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배도 마찬가지라는 점이죠. 선박도 우리 대중화되지는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바로 어선이라던가 유람선 등등도 바로 이와 같은 시스템이 적용이 될 것이다. 라는 점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국가 사이버 보안 R&D 연구 개발을 추진하는 계획 등이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우리도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도 최근 부진한 조선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정부가 이제 대형 조선사를 중심으로 ICBM 이것을 하는데요. ICBM이 뭐냐면은 IC에서 I가 뭐냐면 IoT입니다. IoT. IoT가 뭐예요? 여러분 사물 인터넷이에요.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인데 왜 IoT면 인터넷 오브 띵즈 이렇게 해서 모든 물건에 인터넷이 있다. 라는 점이고 그 다음에 ICBM은 클라우드, C는 클라우드, 또 B는 빅데이터, 엄청난 자료를 가진 빅데이터, 그리고 모바일, M은 모바일. 그래서 ICBM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그런 것이죠. 자, ICBM 기반의 이런 지능형 조선소와 선박을 구축하고 또 해양 플랜트와 해운, 항만 서비스 이런 영역에서 정보통신 융합을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래부는 KICT 바로 조선해양 융합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는데 주요 내용은 조선해양 ICT 융합 기반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센터를 설치하고 SW 성능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은 성능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기술력 강화해야 되고요.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이 4차 산업혁명. 첫 번째로 아까 IoT도 말씀드렸는데 VR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R. VR은 뭡니까? VR은 바로 가상현실입니다. 가상현실. 그래서 가상현실이 지금 가장 4차 산업 중에서 어떻습니까? 미래에 현실화가 가장 빠를 것이다. 현재도 지금 VR 기기들 굉장히 많죠. 특히 요즘은 게임 업계에서 활성화하게 하고 있고,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산업용 등등, 또 군사 훈련용,
뭐 비행 시뮬레이션 등등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또 과거에 2016년에는 작년에는 포켓몬고가 전 세계적으로 대중을 끌었는데 인기를 끌었는데 이것이 VR이라기보다는 AR이죠. 증강현실. 근데 뭐 다 비슷비슷한 겁니다. AR은 증강현실, 실제 사회, 실제 현실을 배경으로 가상 캐릭터가 있는 것이고 VR은 배경 또한 다 가상현실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VR 하드웨어 시장이 2020년에는 1억 1천만 대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VR 기술이 미래 산업의 중추로 떠오르면서 인텔의 헤드셋, 프로젝트 알로이나 애플의 이 스마트 글래스 등등의 이러한 하드웨어 개발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점 살펴볼 수 있겠고, 우리나라도 이 VR 산업 점점 본격화해서 뛰어들어가겠죠. 자, 그런 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 또 그 다음 두 번째로 IoT인데요. IoT는 사물 인터넷이죠. 사물 인터넷은 바로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준다. VR뿐만 아니라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즉 일상생활의 자동화가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은 이미 우리 일상 속에 뭐 냉장고라든지 이런 점들은 충분히 있죠. 최근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가전제품, 또 전기, 냉난방을 바로 통신 서비스와 연계해서 스스로 에너지 조절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방을 뭐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수동 난방을 많이 하죠. 내가 직접 난방을 켜고 끄고, 또는 뭐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난방을 올리고 내리고를 자기가 스스로 조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걸 인공지능이 개입되면은 사물 인터넷이 있으면 현재 집이 좀 추워요. 집이 추우면은 자동으로 좀 따뜻하게 불을 떼어서 올려주고, 또 집이 좀 따뜻합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어떻게 됩니까? 난방을 온도를 낮춘다. 얼마나 좋습니까? 난방비도 아낄 수 있고 온도도 자동으로 맞출 수 있고 좋습니다. 이런 것들 수동이 아니라 자동으로 바뀐다. 이것이 사물 인터넷 난방에도 들어간다는 점이고, 자, 이러한 IoT 사물 인터넷 기술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동시에 여러 산업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점이죠. 자, 그래서 세계 사물 인터넷 시장이 2015년에 3천억 달러였어요. 3천억 달러였는데 이게 2020년에는 1조 달러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3천억에서 1조까지 넘어선다. 와,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연평균 28.8% 성장할 전망입니다. 자, 그래서 국내 사물 인터넷 시장도 연평균 38.5% 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밖에 기타로는 지금 뭐 미래 기술이라고 생각됐던 알파고로 전 세계에 주목을 받았던 머신러닝의 발전으로 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알파고 같은 경우는 스스로 공부를 하죠. 스스로 딥러닝이라 하죠. 딥러닝. 그래서 혼자 공부해서 혼자 깨우치고 점점 발전합니다. 와, 굉장해요. 사람이 공부하는 속도보다 인공지능이 공부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뭐 하루 동안에 한 가지를 배운다고 한다면은 인공지능은 하루에 뭐 100가지를 배우는 엄청난 차이죠.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그 사람 같은 경우는 프로 바둑 기사들도 뭐 하루에 그 바둑 두는 횟수를 5번 이상 두면 힘들다고 하는데, 바로 알파고 같은 경우는 하루에 막 10,000번, 1,000번, 10,000번 이렇게 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속도라든가 또 공부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이해력도 점점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적절한 시기에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능력까지 갖추게 되고, 2017년에는 스스로 취약점을 분석해요. 내가 가진 약점이 뭘까? 이런 완전 인간처럼 되는 거죠. 그런 분석하고 내 약점을 치료하는 그런 자가치유 기술을 통해서 바로 점점 더 발전하게 됩니다. 자, 기업은 이제 고장 수리와 같은 단순 업무에 소요되는 이런 시간을 줄여서 바로 전략적인 IT 프로젝트에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업무의 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봇이 이제 기계 같은 경우 우리는 AS 센터가 있잖아요. AS 센터. 그쵸? 핸드폰 고장나거나 컴퓨터 고장나면 AS 받으러 가죠. 근데 이것이 만약에 자동 로봇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가 되면은 핸드폰이 뭐 인공지능이 개입되면은 핸드폰이 고장나면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고치고, 또 컴퓨터가 고장나면 컴퓨터에 인공지능이
삽입이 돼 있으니까 컴퓨터 스스로 자가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S 센터에 가서 AS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TV가 고장나든 냉장고가 고장나든 다 마찬가지라는 점이죠.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2017년에는 의료 분야, 또 산업 분야 등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야말로 멀게만 생각했던 이 미래 기술이 바로 지금 이렇게 현실화되고 있는 때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신기술들은 우리의 생활을 더욱더 편리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요. 하지만 그 변화에는 그만큼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신기술을 환영하면서도 그것이 또 다른 이면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 하는 또 부작용들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고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다가올 미래를 맞이하는 것, 바로 2017년 1년 동안에도 가장 많은 것들이 바로 사물인터넷, VR, 또 인공지능 등등이 변할 것이다 라는 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죠. 4차 산업혁명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가 있을까요? IM 한번 보겠습니다. IM 같은 경우는 이 4차 산업혁명 중에서도 VR 관련한 종목이거든요. IM. 근데 이거 종목을 좀 보시면은 거래량이 이때는 별로 없었죠. 딱 보시면 없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은 초반기부터 바로 우리가 바로 이 종목, 이 VR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 주식 IM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인기가 생긴 겁니다. 인기가. 그래서 비록 주가는 올랐다가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인기는 아직까지 여전해요. 여기 보시면 거래량 수준이 예전하고는 사뭇 달라요. 그래서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인기가 여전하고 또 이 주식은 사실상 실적 가치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또다시 VR 붐이 불 겁니다, 여러분들. VR 붐. 포켓몬고 같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하나 나오면은 VR 붐이 불 거니까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점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인공지능 관련주도 살펴봐야죠. 로보스타입니다. 로보스타인데요. 로보스타인데 이것도 지금 인공지능 로봇 만드는 회사죠. 로보스타.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에 아주 적합한 종목인데 이것도 지금 이거는 예전에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크지 않았다. 이때까지는. 그쵸?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보시면은 거래량이 엄청 활성화되는 모습들 보실 수 있겠고, 추세 또한 굉장히 가파르게 잘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도 막강하게 많이 올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은 조심하실 필요 있어요. 그래서 좀 길게 보진 마시고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IM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IM은 지금 현재 많이 빠져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이 로보스타보다는 좀 더 길게 3개월 이상 보실 수 있겠지만 로보스타는 한 달 안에 좀 승부를 보고 빠져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바로 IM 이 가상현실 종목과 로보스타, 로봇, 인공지능 관련주 이렇게 두 가지 살펴봤고요. 이런 점들 또 단기로, 장기로 잘 대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차 산업혁명 좀 길게 말씀드렸고요. 뒷시간에는 이 생생한 시장 분석과 함께 종목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뵙겠습니다.